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50만 자족도시 대도약의 해로 선언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천안 통합에는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나성동 공실상가를 활용해 AI 융합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고 펀드 확대와 공공지식 산업센터 개소로 창업벤처 투자 생태계 강화에 나섭니다. 세종시의 지난 한 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당초 목표보다 1억 원 넘게 추가 달성해 전년 대비 5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40만 명을 돌파한 아산시가 이제 50만 자족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신년을 맞아 오세현 아산시장이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충남대전 통합에는 찬성, 아산 천안 통합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장섭 기자입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올해를 50만 자족 도시 완성을 향한 대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오 시장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아산페이를 4천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도 540억 원으로 확대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당정 제2신도시와 KTX 광역복합 환승센터를 차질 없이 조성하는 등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투자와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이 결합된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0만 자족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아산입니다. 아산시는 오늘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을 50만 자족도시 완성을 향한 대도약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충남 대전 통합에 대해 오 시장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대전의 연구 인프라와 충남의 제조 산업 기반이 결합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통합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재정 권한 등 각종 특례 사항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권한이나 특히 교부세 배분 비율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50만 특례시에 요구했던 그런 각종 도시개발이나 도시기획 혹은 산업단지나 공원에 대한 어떤 특례 사항들, 국책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이 아닌 국가 부담으로 가자는 어떤 이런 부분들. 아산 천합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간 단순 통합은 재정과 인력의 한계 속에서 도시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제한된 예산, 제한된 어떤 그 구조 속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편익시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 기피시설이 갈 수 있는 게 실상이고 현실입니다. 올해 아산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사실상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상반기 중 나성동에 창업보육센터 신설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읍면 지역에 치우쳐 있던 창업 지원 인프라를 신도시로 끌어들여 청년 창업 활성화와 고질적인 상가 공실 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창업과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에서 어떤 지원이 이뤄질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시 나성동 일원, 먹자골목 등 일부 상권을 제외하곤 상가 상당수가 심각한 공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런 공실 상가를 활용해 일명 AI 융합 창업 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스타트업의 공간 제공은 물론이고 창업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종시는 공모를 통해 입주 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오는 5월 이전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억 2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 센터는
AI 기술을 접목한 영상 미디어와 문화 콘텐츠 창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특히 현재 한 대학에서도 나성동에 창업 교육센터 설치를 준비 중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교육센터하고 보육센터하고 한 공간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보육센터의 역할하고 교육센터의 역할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성동에다가 같이 집적화시키는 그러한 연계성상에서 저희가 나성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조성도 활성화됩니다. 세종시가 20억 원을 출자해 총 400억 원 목표로 조성되는 세종 미래 전략산업 펀드를 비롯해 비수도권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 성장 펀드,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는 엔젤 투자 펀드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역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엔젤 투자 허브를 구축하고 엔젤 투자 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엔젤 투자 펀드는 초기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서 10억 원 규모로 이 밖에 오는 9월 중엔 세종 테크밸리에 첨단 산업 유망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공공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여는 등 창업과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새롭게 추진되는데요. 충남 지역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김장섭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600만 원 경영 개선 자금 지원에 더해 다음 달부터는 휴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자금 800만 원이 새롭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은 기존 연 12만 원에서 최대 36만 원으로 확대되고 화재 보험료 지원도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대상이 도내 전체 소상공인으로 넓어집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한도도 상향돼 소상공인 자금은 최대 1억 5천만 원, 중소기업 시설자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하반기부터 도내 시외버스 479대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과 스쿨존 안전 시스템 설치 등 교통 안전 대책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생활 분야에서는 생활임금이 시간당 12,020원으로 인상되며 출고 3년 이상 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충남도가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모두 5개 분야 44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버섯 재배사를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천안 북면 나반리 일대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근 마을에도 추가 설치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시청 브리핑실이 피켓을 든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북면에서 진행 중인 편법 태양광 설치를 막기 위해 모인 겁니다. 주민들은 농업 생산시설로 허가받은 버섯 재배사가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면 나반리에 이어 최근 명덕리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태양광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준공 전 단계이며 행정이 허가 목적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점,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30년간 버섯을 재배해온 한 농민은 해당 시설은 구조상 버섯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천안 지역에서는 태양광 판넬 밑에 표고목을 넣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합법적인 농지이용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허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형태로의 표고
버섯을 지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그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환경훼손 우려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운영 중인 일부 태양광 시설에서 제초제와 농약이 반복적으로 살포돼 토양과 농수로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시설을 악용한 태양광 설치 차단과 농업 사용 의무기간 명문화, 주택 하천 인접지역 이격거리 기준 강화, 태양광 시설 전수 점검 등을 요구했습니다. 편법 영농형 태양광이 이웃 마을로까지 번지 조짐을 보이면서 서둘러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해는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도 높았고 폭염과 열대야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장마는 짧았지만 가을엔 비가 자주 내리며 국지적 집중호우가 잦았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높아 여름과 가을 내내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9.7일로 평년의 2.7배, 열대야 일수는 16.4일로 2.5배 늘었습니다. 서울은 여름철 열대야가 46일로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강수량은 1325.6mm로 평년과 비슷했지만 7월과 8월 사이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15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장마철은 예년보다 절반가량 짧았고 대신 가을철 강수 일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반면 강원 영동 지역은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의 34% 수준으로 심한 가뭄이 지속됐고 경북에서는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하고 재난 대비와 지역별 맞춤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세종시의 지난 한 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전년 대비 5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모금액은 4억 5,200만 원으로 2024년과 비교해 1억 5,300만 원 늘었습니다. 또 당초 모금 목표액보다도 1억 200만 원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소중한 기부금이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3일 정부 충남지방합동청사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엽니다.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신청과 선거운동, 후원금 모금, 회계 등과 관련한 안내와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은 올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정당 관계자 등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는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충남기능경기대회 참가 원서를 받습니다. 종목은 폴리메카닉스 등 51개로 마이스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충남기능대회는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천안과 아산 등 도내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참여할 국민자문단 5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행복청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선발된 시민들은 앞으로 국가상징구역 설계안을 시민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전문가와 함께 국민 제안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안시는 지역 농업을 이끌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2026년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 또는 독립경영 10년 미만 농업인으로
최대 5억 원의 영농 정착 자금을 연 1.5%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농업이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심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이 임산부 대상 정기구독 서비스인 내 생애 첫 도서관을 시행합니다.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0명을 모집하며 신청일 기준 대출 가능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임산부에게는 매달 2권의 책이 택배로 제공됩니다. 세종의 역사와 매력을 담고 있는 뿌리 깊은 가게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치원 파달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 파닭집을 소개합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산닭을 잡아서 즉석에서 튀겨줬거든요. 제가도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거예요. 주초원에서는 먹었던 건데 그때만 해도 파닭이라고 용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튀김닭이라고만 했어요. 파를 올려준다 그래서 파닭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먹던 걸 계속 유지해 나온 거죠. 세종시 조치원에서 4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바삭한 전통. 지금은 세종의 명물로 자리 잡은 파닭입니다. 오늘 뿌리 깊은 가게는 그 원조격이라 불리는 한 파닭집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조치원이 파닭이 원조이기 때문에 조치원에 오시는 분들은 꼭 파닭을 먹어야 또 직성이 풀리시고 또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잡숴본 고향에 오면은 꼭 이걸 먹어야 고향에 왔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파닭의 역사는 40여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전 조치원 시장엔 닭집거리라 불릴 만큼 수많은 닭집이 줄지어 있었는데 닭장을 열어 직접 잡고 깃털을 뽑아 바로 튀겨냈죠. 그렇게 만들어진 시장표 통닭이 지금의 파닭으로 발전한 겁니다. 생닭을 사용하죠. 생닭은. 염지닭은 간을 살 속에 자기네 이제 주입을 해서 염지를 하는 거고 저희는 생닭으로 해서 그 간을 맞춰서 내는 게 저희만의 노하우죠. 1978년부터 시작된 이 가게는 조치원만의 파닭 전통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데요. 이제는 대를 이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8년부터는 저희 식구 아는 지인분이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2002년부터 하게 됐죠. 대학교 교직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창업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한번 집을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뭐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때마침 이제 그 마무리 질 때쯤 이제 가게 이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가업을 잇겠다는 아들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하루 종일 펄펄 끓는 튀김기 앞에서 보내야 하는 고된 일이기에 반대도 있었다는데요. 개인적인 시간이 아예 없으니까 보통 아침 10시나 이제 아침에 일찍 닭이 들어오면 거의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부모님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어도 조치원표 파닭이란 이름을 지키겠다는 마음, 그리고 손님들에게 잊히지 않는 그때의 맛을 이어가기 위해 두 부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닭을 튀깁니다. 옛날에 그 노쇠 있죠, 노쇠 주물 소에다가 했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조금 병영을 줘갖고 내내 주물은 주물인데 조금 편리하게 만드는 거죠, 구조를. 염지하지 않은 생닭을 그대로 튀겨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촉촉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가마솥에 튀기던 이 지역의 전통 조리법을 지키기 위해 특별 제작된 튀김기로 고유의 맛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그렇게 늘어붙지 않고 또 줌을 쏟아서 튀기는 거는 또 온도가 그대로 나와 그건 잘 튀겨지고. 파닭에서 파가 빠질 수는 없겠죠. 갓 튀긴 바삭한 닭, 그리고 그 위에 올린 생파 한 줌. 뜨거운 달걀 열기에 파가 살짝 익으며 매콤한 향을 내뿜습니다. 푸짐한 양, 그리고 자꾸만 손이 가는 담백한 맛. 손님들이 다시 이곳을 찾는 이유입니다. 겉바속 좋죠. 그리고 이 육질이 탱글탱글해요. 그리고 파향이 끝내줘요. 여기가 또 다른 치킨에 비해 양도 많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맥주 한 잔이랑 먹으면 저녁 대신 아주 최고입니다. 파를 여기다 이렇게 감싸서 주세요. 아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단골 손님들의 응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파닭의 전통을 잇고자 하는 사장님의 뚝심으로 지역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찾는 세종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고 지난해엔 세종 뿌리 깊은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뿌리 깊은 가게에 나와서 또 저희가 또 채택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명예를 잃지 않게 열심히 깨끗하게 항상 손님한테 최대한 보답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청결과 신뢰, 그리고 전통의 맛. 그것이 사장님이 지켜가고 싶은 가게의 자부심입니다. 지금 현재의 맛을 가장 최선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욕심은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맛을 볼 수 있게 뭐 직영점이나 아니면 좀 밀키트 형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도 사람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좀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시장의 역사와 함께 세종의 입맛을 지켜온 파닭. 대를 이어 지켜온 명성처럼 조치원의 파닭은 내일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